네, 한국 시사인과 네. 한국리서치가 6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6월 4일, 5일 이틀 동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차기 보수를 이끌어갈 리더가 누구냐 여론조사를 실행했는데 네. 1등이 한동훈 18%, 2등이 이준석 10%, 김문수 9%, 홍준표 8%, 그 뒤를 이어서 오세훈, 안철수 5%, 나경원 2% 이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거의 두 번째 후보들보다 배 정도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지금 18%, 모처럼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10%, 9%, 8%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전체 화면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래프도 보면 연령별 그리고 네. 성별, 거주 네. 지역별 네. 대선 후보 지지했던 것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쫙 세분화돼서 나왔는데 네네. 되게 유의미한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 자료가 보면 그죠? 그렇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은 네. 20대, 30대에서 이준석 의원이 조금 앞서고요. 음. 그다음에 광주, 호남이죠. 호남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앞서지만은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금 상황이고요. 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권 후보로 나와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수층과 영남권에서 받았지만은 네네. 모든 부분에서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서 확실하게 한동훈 후보 쪽에 자리매김을 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대구 경북과 20대, 30대에 좀 더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과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무리 이제 떨어진 후보라고 해도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등 경선에서 1등을 네. 하고 대선까지 뛰었던 후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네, 한동훈 대표한테도 지고 네, 이준석한테도 지고 네. 3위란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지적을 이끌 리더로 압도적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걸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네. 지표가 지금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후보 선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걸 저는 그렇게 보여준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렇게 압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저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후보를 2등도 아니고 3등까지 내려간 거는 정말로 잘못된 후보를 선출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극우 유튜버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 뭐 아직까지도 한동훈은 뭐 한가하게 라방이나 찍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나와가지고 국민들이랑 소통하고 얘기 듣는 게 낫죠. 지금 김문수 후보도 지금 보면은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김재원 누구랑 같이 갑니까? 김재원 전 그 비서실장이랑 그다음에 횃불청년단 부정선거론자들이랑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그분들이 라방을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하면은 전 사고밖에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질투에 의한 그냥 까기밖에 안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 그 생각난다. 누가 그 얘기했었는데 라방을 만약에 이제 그 누가 하면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보다가 댓글 볼 때 이렇게 하고 댓글 볼 것 같다고. 아,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캐치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볼 것 같다. 그건 저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코멘트는 약간 그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나이 든 사람 빠른 말은 사과 약간 드리고요. 네, 빠른 사과 아, 드리고요. 요건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네, 빠른 사과 드리고요. 자, 네. 저는 오진영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같은 저 리서치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 동의해서 뽑았냐 했을 때 5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41%가 그렇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까 예지다람쥐가 말한 것처럼 네. 이 후보 선출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인데 계엄 특히 계엄 지금 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구도가 계엄과 탄핵에 대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적은 후보가 그 최종 대선 후보가 됐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패배가 정말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후보 선출이었다는 안타까움이 또 다시 한번 올라오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예. 저는 또 이거 하나를 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두 분의 이제 포인트를 합치면은 네. 28%포인트란 말이죠. 음. 그럼 저거는 뭐냐면요. 결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그 극우 세력들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 세력의 목소리와 결은 같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도 적인 거예요. 그러네. 지금 아직도 지금 저 결과를 보고서도 지금 민심의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죠? 친윤들은 지금 보면 수구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친윤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민심과 당심에는 반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유의미하게 본 게 거주 지역별로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서울부터 강원, 제주까지 해서 그냥 모조리 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1등이 그냥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이제 차세대 리더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억압하고 아니게 하고 자기네끼리 뭉치고 네. 자꾸 지금 한동훈이나 이 개혁 세력들을 쳐내려고 하면요. 저는 인간이랑은 그렇게 봐요. 반작용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수록 그 지지율만 더 올라가고요. 본인들의 입지는 더 쪼그라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수를 이끈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입장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 뿐만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리더 자리를 맡기고 보수의 미래를 맡기고 싶다라는 건 이 리더에게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맞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과정은 이제 선거 과정이 반영이 되었다는 그 부분인데요. 그 전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일단 우리 당원이나 보수층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생각들이 한덕수라는 사람과 김문수라는 사람에 비해서 좀 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들 일련을 선거 과정, 한덕수의 어떠한 행태, 네. 그다음에 김문수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게끔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동훈이 했던 부분이 옳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 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6대4 정도로 졌는데 네. 선거 기간을 겪고 나니까 야, 이런 우리가 TV 방송 토론을 볼 때라도 한동훈이었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한동훈이었다면 형수 욕설이나 코끼리 젓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장래를 가지고 토론했을 것이다. 이런 어떠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이래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늦게나마 우리 보수 세력이 이성을 찾아가고 있구나. 아, 계몽령이나 아스팔트 세력들이 그나마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선을 생각하면 네. 진짜 안타깝고 열받죠. 네. 속상하는 일도 많지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제대로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세 돼요. 가지요.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 전 대표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리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을 뭉치자 하는 리더십의 확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강력한 무기일 거고, 네, 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려 그러면 지난번 당에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진보가 45%, 고정 지지율, 보수가 40%, 그리고 중도가 15%인데 중도를 외연 확장하지 않고는 어느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네. 서울, 경기, 충청 이 중원을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누가 생각해도 한동훈밖에 없다. 네. 그래서 중원을 이기기 위해서도 한동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한동훈의 가치에 대해 느끼고 있는 거다. 또 세 번째는 네. 어느 정치인보다 SNS 정치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제 이제 처음으로 중앙일보에서조차
돌돌마리를 가지고 돌돌이, 돌돌이. 돌돌이를 가지고 돌돌말이. 라방에 대한 얘기. 네. 그러니까 젊은 MZ 세대하고 가지고 직접 소통하고 돌돌말이. 또 네. SNS 정치에 가장 잘하고 직접 민심을 전달하고 또 그 민심을 바로 들을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SNS 정치가 지금 이 시대하고 가장 맞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를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SNS 정치가 필수다. 네, 네. 그리고 당의 규합을 위해서 무조건 연대 또 뭐 계파 간의 갈등, 지역 연대가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연대의식이 생기고 있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가지고 있는 네. 리더십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수도권이랑 그 충청권에서는 진짜 더 많은 외연 확장을 해서 빨리 맞습니다.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